도심 속에 위치한 시골집이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차로 3분대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정말 좋은 게 장점인데요. 땅도 140평으로 앞마당이 시골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현재는 사람이 안 살지만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어 이 정도면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입니다. 건물 연식은 오래됐지만 최근에 강판 지붕과 창문 하이샤시 수리로 인해 깔끔한 게 특징입니다. 저렴하면서 거주 인프라 좋은 시골집, 그리고 집 상태가 좋은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놓으면 싸고 좋은 집들 가장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시골집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차가 들어오기는 좀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 집이라 차가 좀 안 들어온다는 게 이제 그 안쪽 집이라는 게 이 집의 단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집만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포장된 도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로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저렇게 대문이 스생으로 되어 있는 요 대문이 본건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문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이 지금 비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 박스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맨 아래쪽 가운데가 이제 본건 강판 지붕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단지들도 있고 장독대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 나가 보면은 이제 본건 현관이, 그래서 앞마당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땅이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140평 정도고 앞마당이 저렇게 관리가 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요 정도면은 그래도 상태가 중상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그맣게 단지 옆으로 장독대 옆으로는 이제 텃밭이 좀 작게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대문이 저렇게 앞에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쭉 시멘트가 이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로는 자갈이나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여튼 그 앞에까지는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흙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일부분 마당의 또 일부분은 텃밭을 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번듯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의 단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땅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차가 못 들어가는 그 근데 오토바이나 이런 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리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면에 강판 지붕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딱히 뭐 하자나 그런 것은 없어 보이죠.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판 지붕하고 외벽에 저렇게 하얀색 창틀 하이샷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저게 이제 되게 오래된 1950년대 지은 오래된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집을 요 정도의 상태의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창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마루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턱이나 이런 쪽도 타일로 잘 발랐고요. 그 다음에 본, 본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 부분도 저렇게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옛날 집이었는데 누군가 사서 이렇게 돈을 좀 써서 수리를 꽤나 잘 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수리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런 집들을 찾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컨디션이 괜찮은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까지도 보면요, 앞마당으로 뭐 수도나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장독대가 있고요. 수도도 지금 보면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자세히 볼 텐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도시가스가 LPG가 아니라 그냥 그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랑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도 어떤 이제 거주 비용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골 생활하기에는 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 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까지도요, 매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겨 보면은 이게 감나무 같은데요. 빨간 게 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약간 이제 본 것처럼 주출입문이 저렇게 스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마당까지도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감정이 1억 5천인데요. 최저가가 7천만 원까지 돼서 처음 가격대보다 한 8천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반 가격이 빠진 거면은 사실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진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단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권 앞에까지는 차가 좀 못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땅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길쭉한 자루 모양, 기역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번듯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단점인데, 그래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 관계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용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낙찰받고 추가 인수금도 얻기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 위에 이제 아파트도 있고요. 저 뒤로 철길 아니 그 하천이나 이제 개울이 또 저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시골 생활, 여기가 지방이긴 한데 도심 속 시골 생활하기에는 거주 인프라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실거주를 해도 되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한 달 살이 요새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달 살이 시골집 임대 목적으로도 좋다. 위성지도입니다. 땅 모양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이 약간 옆으로 누운 듯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각 대상이고요. 그래서 본체가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앞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1.5m 정도 되는 폭이고 성인이 한 2명 정도가 들어가면 딱 어깨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고요.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나 요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성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도로 1.5m 정도 되는 도로 폭이었고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음영 처리가 된 게 본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어서 앞마당이 이렇게 좀 니은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지적도 그래서 위에서 드론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집들이 보면 본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주 통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본건이 이렇게 여기가 매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건이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집들도 이렇게 최근에 수리한 듯한 그런 집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빈집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나 그 임대 놓기에는 참 좋은 그런 위치죠. 그래서 일단 좀 더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가 현관문,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면은 현관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본건에 이제 경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마당에 이제 잔디도 있고 여기 텃밭, 그 다음에 여기 장독대랑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는 강판 지붕.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텃밭이 있고, 그래서 앞마당에 크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돌이 애매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본건에 대한 경계면이 여기인데 돌이 좀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위성지를 보면 이 돌이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보면은 여기가 보이네요. 그죠? 이게 돌이죠. 그래서 여기를 좀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걸 뭐 어떻게 치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치우는데 돈이 더 들지 않을, 이게 차가 들어와서 들어오기는 그렇고 부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중간에 이렇게 남의 땅과 내 땅에 걸쳐져 있는 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매각 대상을 보면은 땅은 한 필지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지목은 대지. 그래서 140평 정도 땅이고요. 그래서 감정은 1억 3천 감정가가, 나머지는 주택 목조 기와 지붕인데 이게 이제 옛날 집이죠. 그래서 16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 뭐 창고나 이런 거 해서 21평인데 한 본체만 생각한다면 17평. 그러니까 방이 한 2개 정도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실이 1개 정도, 이런 정도 해서 제 생각으로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한 2, 3인 식구 머무르기에는 괜찮은 평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감정이 1억 5천, 거의 1억 5천 중에서 땅값이 1억 3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땅값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시골집,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 특징은 다 이래요. 땅값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다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가격은 거의 안 쳐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집이나 이런 거 사실 때 항상 보실 때 보면은 이 땅이 큰 놈을 사세요. 그죠? 땅값은 뭐 불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세 정보를 보면은 감정가가 1억 5천 돼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저가가 8,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죠? 7천만 원대가 아니라 한 8,400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단독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 평수도 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권리관계가 깔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 개시 결정이 2022년 12월 31일 날 됐는데요. 지금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추가 사항이 있는데 보면 주의사항도 뭐 멸실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딱히 뭐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깔끔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괜찮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낮은 가격선으로 보면요. 지금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주인들이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1억 4천, 그 다음에 1억 5천, 1억 6천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좀 오래된 25년, 얘는 10년 이내네요. 근데 땅이 지금 한 100, 얘도 한 비슷합니다. 140평, 140평인데, 처음에 1억 4천, 그러니까 이제 1억대, 1억 밑으로는 없어요. 그죠? 최저가. 근데 지금 보면은 본가는 최저가가 8,400이니까 좀 저렴하다.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좀 저렴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 8,400 나누기 지금 평당 60만 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할 때는 보면은 이 집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대로변 있죠? 이런 대로변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차이가 보이죠? 이건 실거래입니다. 실거래. 그래서 이런 대로변 안쪽에 있는 거는 평당 260, 250, 250. 그러니까 평당 한 25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근데 평당 160 정도가 찍혔네요. 그죠? 근데 그 안쪽에 보면은 비슷하죠. 평당 58만 원, 63만 원. 근데 얘는 또 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연도가 보면은 10년 전, 11년 전, 뭐 여기는 09년이니까는 더 오래됐습니다. 더 오래. 평당 25만 원. 안쪽 집이. 그래서 얼추 보면은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10년 전 가격이 평당 6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 최저가 8,400 기준으로. 그래서 본권에 보면은 평당 60만 원이니까 대략 한 10년 전 가격으로 지금 얼추 비슷하게 지금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1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세를 반영을 못할 수도 있고 여튼 그런 거 보면은 좀 싸다 느껴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지금 1억부터 1억 4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완벽한 비교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동네 물건이 본건의 위주로 나와야지 뭐 완벽 그 비교가 될 텐데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도 인근에 나와 있는 호가나 그 다음에 실거라 10년 전, 11년 전에 비슷한 가격에 지금 최저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한 200m. 그래서 걸어서 간다고 하면 4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천이 이쪽으로 이렇게 둘레길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천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운동하기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본건에 이제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를 길가에다 댑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좀 있어서 차를 대고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차를 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은 주차할 곳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 1.5km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읍내랑 지금 구례군청이 있거든요. 이 시내까지도 굉장히 한 여기 1.5km니까는 3에서 5분 정도 차로 오면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시골집이다.
그리고 보면 외곽으로도 빠지기가 괜찮습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 순천 완주고속도로 구례 화엄사 IC입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IC까지는 이제 차로 11분, 키로수로 따지면 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분대에는 이제 외곽으로 빠지기 쉬운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반경 3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리산이 있고요. 남원, 그다음에 순창, 곡성, 아래쪽으로는 이제 순천, 광양, 하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계산이고, 그리고 고속도로 IC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리산 옆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 단점부터 볼까요?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 안쪽에, 그러니까 이제 대로변, 그러니까 이제 차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쪽에 안쪽에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근데 요거는 이 집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동네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이제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안쪽 집 그 마주보고 있는 집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안쪽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들 집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은 단점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여튼 요런 집보다는 가격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땅 모양이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140평이라고 하더라도 체감되는 그 평수가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기역자죠. 본체가 여기 있고 돌이 또 여기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살짝 평수 대비 좀 작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건의 가장 큰 게 수리비.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강판 지붕이랑 그 다음에 그 하이샤시, 창문에 대한 하이샤시가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은 그 내부도 어느 정도 수리가 좀 돼 있어 갖고 사실상 낙찰받고 수리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은 좀 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주인이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그 낙찰받고 낙찰자가 추가 물어줘야 될 추가 인수금 자체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도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깔끔해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가 괜찮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 집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 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이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종 도심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에 있어요. 지방이긴 하지만. 그리고 차로 5분, 10분 내 고속도로랑 그 시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시골 생활, 생골 생활 하긴 좀 싫고, 그래도 앞마당이 좀 있고, 좀 교통편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수리비 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도 좋지만요, 좀 살다가, 이제 시골 생활 이제 당분간 좀 못할 것 같다. 나갈 거 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임대를 좀 놔야겠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빈집이 일정 주거 지역이면 빈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나 매매할 때도 꽤나 가격만 맞으면 수월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수리해 놔서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내가 한 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월세를 천에 한 40 해놨어요. 그런다고 하면 수익률이 지금 대략 5% 이상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1년이면은 485%니까 1억 투고 1년에 월세가 500 정도면 5%니까 이런 시골집도 수익률이 은행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성이 많은 시골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건 번호 한번 챙겨 보셨다가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그러시길 바랍니다.